뿌리 깊은 나무 속 세종대왕의 호위무사 무휴, 무사 백동수 등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신기에 가까운 검술을 펼치는 조선 제일검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조선은 역사적으로 검보다 활로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검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진 무기이기도 하고 무사들의 상징이기도 한데다 우리나라의 주변에는 사무라이의 나라 일본과 다양한 무술이 있는 중국 등 검술로 잘 알려진 나라들이 있기에 그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조선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검술을 발전시켜 왔죠. 그러다 보니 검술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하며 정말로 조선 제일검이라 불린 무사들도 있었다는데요. 오늘은 조선의 검술을 발전시켰으며 다양한 창작물에 등장하는 조선 제일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수는 조선의 영조, 정조 때의 무인으로 대대로 장수를 배출한 무인 가문에서 태어나 29세의 나이로 병과 18위를 하며 무과에 급제했으나 인원 초과로 벼슬을 받지 못하고 강원도 인제 기린협에서 혼자 무술을 연마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다행히 3년 뒤 정구품의 벼슬에 오르게 됐고 1790년 조선의 종합무예서이자 군사교재인 무예도보 통지를 편찬하여 무인으로서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인으로서의 명성과는 달리 서울 출신의 무인인데다 정조가 갑작스레 승하한 뒤 뇌물죄로 유배되어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창작물에서 등장하는 그의 모습은 허구에 가깝다고 하네요. 그래도 조선의 무예를 집대성한 무예도보 통지를 편찬한 데다 무예 24기의 실기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무인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검술에 밀려 백병전에서 힘든 싸움을 치러야 했던 조선. 전쟁 이후 조선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의 검술을 발전시키려 노력했지만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숙종 5년 7월 27일 훈련대장 유혁연이 무예가 뛰어난 자를 뽑아 일본의 검술을 배워오는 것을 제안하며 그의 수하 중 군교로 지내고 있는 자를 추천했는데 바로 그가 훗날 조선 제일검으로 불리게 되는 김채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검술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게 된 김채건. 하지만 당시 외인들은 유파 간의 경쟁으로 검술이 유출되는 것을 꺼려 외부인에게 쉽게 검술을 알려주지 않았기에 김채건은 신분을 속이고 그들에게 접근해 몰래 검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은 무예도보 통지와 김광택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기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김광택전에 따르면 부산 동래에 있는 외관에 노비로 잠입하여 그들과 친교를 쌓았지만 외부인이라는 이유로 검술을 알려주지는 않았기에 몰래 구덩이를 파고 그들의 검술을 훔쳐보며 배웠다고 하고, 두 번째, 무예도보 통지에 따르면 일본의 사신과 함께 호위무사로 파견되어 일본에 도착해서는 사신단에서 빠져나와 신분을 속이고 도장에 숨어들어 검술을 배웠다는 설입니다. 실제로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김광택전보다 무예도보 통지가 역사적인 사료로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조선에 있는 외관이 아니라 일본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검술과 보법을 연구하고 대련을 하며 수행을 했을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그렇게 김채건이 수련한 기간은 약 3년으로 8종류의 검술을 익혔다는데 이때 익힌 검술 중에는 일본에서 검성이라 불리는 카미이즈미 노부치나의 스승 아이스 히사타다가 창시한 명문 검술 카게류도 있었고, 김채건 역시 천재적인 무인이었기에 정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일본 무사들의 검술을 관찰하고 대련을 하며 배운 것만으로도 굉장한 경지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의 검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기록을 살펴보면 숙종 앞에서 검술을 시연했을 때 땅에 재를 뿌려 놓았음에도 움직임이 가볍고 재빨라 발자국조차 남지 않았다고 하며, 검문은 신의 경지에 이르러 비기, 만진악화세를 펼칠 땐 칼날이 마치 꽃잎이 춤을 추듯 화려하여 무사의 모습이 사라진 듯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채건은 조선 제일검으로 인정받았고 글과 서예에도 조예가 있어 훈련도감 교사로 임명되었으며 자신이 배운 일본의 검술들을 토유류, 유피류, 운광류, 천유류라는 4가지 검술로 정리하고 이 검술들을 토대로 약속 대련의 형태인 교전을 만들었는데, 이는 사도세자가 썼다는 무예 신보와 1790년 정조의 명으로 이동수, 박재가, 백동수 등이 편찬한 무예도보 통지에도 기록되어 검술 훈련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김광택은 백동수가 등장하는 창작물에서 주로 그의 스승으로 등장하는 인물로 조선 제일검 김채건의 아들입니다. 실제 백동수의 스승이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조선과 일본의 검수를 통달한 아버지에게 검수를 배우고 당시 김신선으로 불리던 김홍기에게 단학을 배워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검수를 모두 섭렵한 고수였을 것이며 검의 신선이라고도 불렸다는데 그의 검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유본학은 김채건과 김광택 부자의 이야기를 김광택전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아쉬운 건 김광택은 아버지 김채건이나 백동수처럼 관직에 나가 후학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지 않고 홀로 검술을 연마하고 서예를 하며 지냈다는 건데 그도 백동수처럼 첩의 자식이었다는 점과 유본학이 김광택전에서 무릇 위양인들은 기이한 재주가 있고 남다른 데가 있어도 민몰하여 전하는 것이 없으니 한스럽다. 이런 것이 어찌 채건과 광택뿐이겠는가? 라고 얘기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김광택 역시도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무인이었지만 출신 문제로 중용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선 제일검이라 불렸던 무인들을 살펴봤는데 비록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척준경처럼 전쟁 영웅이나 공신으로서 높은 관직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외세의 침략에 나라가 휘청거렸던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검수를 배워와 우리만의 것으로 발전시킨 김채건, 무예를 정리하여 체계적인 군사훈련의 기틀을 다진 백동수, 중용되지는 못했지만 검술 실력을 갈고 닦아 검선의 경지에 오른 김광택 모두 나라를 위해 검술 연구에 매진했다는 점에서 조선 제일검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콕이었습니다.